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116쪽 1차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이 너네가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고 약간 이런 거 설명을 좀 해주자면은 우리 이런 식을 뭐라고 하죠? 그냥 1차 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가 붙으면 1차 부등식이 되는 거고 얘가 붙으면 1차 함수가 되는 거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1차 식이면서 부등호 있는 거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1차 식이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A는 0이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계산이 나오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우리 어떻게 풀어요? 이항해서 양면 뭐로 나눠요? 2로 나누죠? 그러면 이제 1차 부등식, 부등식도 좀 조심해야 되는 내용은 뭐 있냐면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이거 1차 부등식 어떻게 풉니까? 1 넘기죠? 우리 여기서 이제 x의 마이너스 1을 나눌 건데 마이너스 2 나누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어떤 두 값을 이제 우리가 부등식인데 a가 b보다 크다.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는 것도 부등호 방향은 원래 안 바뀌어요. 근데 뭐일 때만 바뀌냐? 이렇게 나누는 숫자, 곱하는 숫자가 음수일 때만 바뀌죠?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본적인 이제 부등식의 성질이었는데 그 다음 이런 거 A랑 B랑 비교했는데 A가 더 크대. 그 다음 B랑 C랑 비교했는데 B가 더 크대. 그러면 A랑 C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A가 무조건 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성질은 어렵지 않고 좀 추가되는 내용 보겠습니다. 잘 봐요. 이렇게 문자일 때 아까랑 똑같아. 이거 부등식 어떻게 푼다고? 이항할 거지. 양변 A 나눌 거지. 근데 A 나눴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답이 두 가지야. 일단 A가 0보다 크면 여기서 이제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거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니까 바뀌면 되고 아까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데 지금 좀 추가되는 내용은요 이 고등학교 올라왔다고 해서 A가 0일 때도 공부할 겁니다. 얘는 1차 부등식은 아니겠죠? A가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런 부등식도 해볼 건데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선생님 예시를 들어줄게요. A가 0이면 일단 이런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흐름이 똑같아요. 방정식을 푸시오, 부등식을 푸시오 다 x값 구하는 거야. 근데 얘는 x값을 못 구하죠? 넣으면 0이니까 약간 항등식인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럼 여기서 A는 0이니까 확정이잖아. 얘 버리고 B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B에 대해서 잘 봐. B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봐. 방금 AX 더하기 B에서 A가 0이고 B가 1이에요. 그럼 X에 뭘 넣든 얘는 항상 0이죠. 그럼 0 더하기는 0이잖아. 이거 어때? 맞는 부등식 맞죠? 그럼 뭔 말이냐면은 X에 뭘 집어넣든 성립하네? 그럼 얘는 약간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약간 이제 해를 구하는 걸로 따지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느낌? 근데 볼게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어 볼게요. 그럼 쭉 계산하기에는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거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말이 안 되죠. 그럼 반대로 X에 뭘 집어넣든 부등식이 성립 안 하네? 그럼 무슨 표현도 있을 수 있다? 해가 없다. 그래서 A 값이 0이게 되면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해랑 좀 달라요. 알겠죠? 생각을 해서 푸는 거야. 볼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B가 양수면은 여긴 0이고 B가 양수니까 무조건 만나면 맞죠? 그래서 X에 뭘 집어넣든 상관이 없어.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추가돼요. 그냥 고등학교를 몰라왔다고 해서. B가 만약에 0이나 음수가 되게 되면은 0보다 0이 클 수 없다. 말이 안 돼요, 이건. 그래서 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일 때는 말이 안 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렇게만 좀 추가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내용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오답했던 연립 2차 방정식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제 2차 방정식 대신 연립 1차 부등식이 생긴 건데 연립이라는 표현은 위의 식과 밑의 식의 공통적인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이 잠깐만 나올라나? 안 나올 것 같기도 하다. 넘어가면 일단 해보자. 뭐 안 나와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런 느낌의 형태가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과 1차 부등식이 연립되어 있는 식인데 푸는 법은 똑같아요. 그냥 위에 거 푸는 거예요. 넘어가면 4. 넘어가면 마이너스 7.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x는 7보다 크다 맞죠? 지금 좀 이해를 듣기 위해서 이거 먼저 할게요. 이거 맞죠? 그럼 양변은 마이너스 1 곱할 거지.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 요거랑 요거랑 해를 합쳐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부등식이 중2 때 배웠는데 좀 옛날이잖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연습이 돼 있던 사람들은 바로 쓸 수 있어. 2보다 크다, 7보다 작다. 근데 바로 안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표현하는 걸 이게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있는데 수직선에 그리는 방법도 공부했었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수직선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두 줄 체크되어 있는 데가 답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요걸 보고 이제 너네가 해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연립 1차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를 구하지 말고 이제 그림으로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만약에 해를 구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x가 2 이상, x가 5초가. 그럼 이런 모양 이렇게 해가 나왔을 때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해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2 이상 5 초과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항상 공통인해는 뭐라고 말해줄 거냐면은 두 줄 체크되어 있는 부분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인 해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 그 수직선에 잘 표현해서 해를 구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잘 봐요. 혹시 x가 2보다 크고 x가 2 이하래. 그럼 이 표현의 수직선에서 체크하게 되면은 한 놈은 2보다 크다. 한 놈은 2 이하. 쌤 말했죠?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건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공통인해를 구하는 거야. 표현해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인해 얼마 나올까요? 공통인해? 없습니다. 왜냐면 연두색은 1을 포함해서 왼쪽이고 흰색은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로 따지면 3, 4, 5, 6 얘는 2, 1, 2, 1, 0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느낌 나올 수 있는데 요 구도에서 해가 나오는 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잘 봐. 이런 건 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 한 놈은 2 이상 한 놈은 2 이하. 그럼 이 구도에서 공통인 해가 다 뭐가 나오냐? 2만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 연립 1차 부등식에서 해는 뭐가 나오냐고 하냐면은 x는 2가 나와요. 그 무슨 말이야? 부등식인데 방정식처럼 해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표현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둘 다 해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2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거 등호 있을 때만 돼요. 둘 다 등호 있을 때. 알겠죠? 둘 다 등호 없을 땐 당연히 안 되겠죠? 2보다 크다랑 2보다 작다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되고 이렇게 등호가 둘 다 있을 때만 된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뭐 연립 1차 부등식도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뭐 하나 해봐야 되나 우리? 가로 떨어지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97번 위에 얼마 곱할까? 10 8x 더하기 40 5x 또 40이요? x는 0 이하 밑에가 얼마 곱할까요? 4x 마이너스 5 한 번 더 곱할게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5 조심해야 되는 건 부등식, 방정식 양변에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0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5 요놈이랑 요놈이랑
합치게 되면은 x는 0 이하 마이너스 5 초과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요 정도가 소수랑 부수니까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1차 부등식 이렇게 해서 해 합쳐주면 돼요. 그래서 요 단어는 솔직히 어려운 내용은 없거든요. 한 가지 빼고. 마지막 내용만 잘 들으면 얘 빼먹었네요. 미안.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연립 부등식이랑 느낌 비슷한 건데 이거 기억나나? 뭐 2x 플러스 y 빼기 1은 x 마이너스 2y 더하기 5는 10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푸는 거였죠? 이렇게 둘 풀든 이렇게 둘 풀든 이렇게 둘 풀면 되잖아요? 보통 쌤은 10이 쉬우니까 10을 두 번 쓰라고 하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립 부등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까 이런 느낌이야.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니까 이렇게 둘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렇게 하면 끝이야. 약간 연립부등식이 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둘을 풀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3 이렇게 하나 세팅, 넘어가면 4x 넘어오면 3 이렇게 하나 세팅. 그래서 공통적인 해를 또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 식이 좀 뒤에 문제 많으니까 꼭 기억해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식이 돼 있으면은 첫 번째 거 2개 뒤에 2개 연립부등식으로 푸는 거다. 됐나요? 오늘 주로 배울 내용은 절대값이라는 내용인데 절대값은 상당히 어렵긴 해요. 학생들은 너네가 이제 잘 생각만 해주면 되는데 일단 바로 문제 풀기 전에 얘 그 의미가 뭐죠? 절대값은 뭐라고 해? 어떤 걸 절대값이라고 하죠? 뭐 보태는 거 그러니까 그거 너무 쉽고 그건 이제 빨리 푸는 거고 절대값의 의미 왜 부호를 뗄까? 왜 양수만 나올까? 기억이 아무도 안 난다?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얼마요? 뿔마 2. 근데 왜 뿔마 2야? 아니야. 절대값 x는 수직선에서 누구? 0으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0으로부터 거리. 그래서 약간 어떤 표현이냐? 절대값 x가 2라는 표현은 0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2인 점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얼마예요? 플러스 2고 왼쪽으로 두 칸 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2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거리기 때문에 뭐밖에 안 나오겠어? 자로 재는 거니까 양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절대값 안에 어떤 숫자를 넣든 다 뭐로 나와요? 다 양수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양수면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음수면 어떻게 나와? 부호 바꿔서. 이런 느낌. 그래서 너네가 절대값 x가 뭐랑 뭐로 나오는 거예요? x랑 마이너스 x로 나오는 거야. x가 0 이상이면 그냥 나오는 거지만 x가 음수여봐. x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x로 안 나오면 얘는 양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 값으로 나온다. 이 설명인데 이게 부등식에서 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문제 같은 건 이런 거야.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이런 거 문제를 풀 건데 쌤이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알려줄 거거든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암기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얘는 절대값 부등식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약간 암기해서 풀 거고 이 암기한 내용은 우리 다음 단원에 배울 2차 부등식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쌤이 이렇게 감 잡아줄 거야. 잘 봐. 이거 얼마라고 얘들아? 2랑 마이너스 2. 왜? 이거의 의미가 뭐니까? 0으로부터 거리니까. 근데 지금 배울 내용은 영어다. 그럼 이거 해석해봐. 0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뭐 하면 돼요? 작으면 돼. 그럼 어디겠어? 여기가 딱 2고 여기가 2야. 그럼 거리가 2보다 작으려면은 여기 안에 아무거나 오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2랑 2일 때는 거리가 2니까 마이너스 2랑 2 사이여야겠죠. 이해하십니까?
끝이야 이게.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절대값이 2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값이 2가 되는 값 마이너스 2랑 2에서 거리가 더 작아야 되니까 거리가 더 작아야 되니까 여기 사이에 와야 돼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은 사이값이라고 할 겁니다. 그 사이값은 언제 활용이 되냐면요. 절대값이 이 어떤 값보다 작을 때 사이값을 쓸 거고 이 사이값 오는 숫자는 뭐냐? 이 오른쪽 절대값 푸는 거. 절대값이 2가 나오려면은 뿔마 2잖아요. 이게 암기해서 푸는 거예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갔나요? 다시 볼게요. 요거 어떻게 풀자고요? 절대값인데 기본적인 문제네. 작다네. 그럼 사이값이라고. 그러니까 작다랑 작거나 같다 당연히 같이 가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사이값이야. 근데 뭐랑 뭐 사이라고요? 이 절대값이 5가 되는 값. 우리 절대값이 5 되려면 뭐랑 뭐밖에 없어. 그냥 이 절대값. 뿔마 5. 이 절대값이 5가 되고 싶어. 그럼 거리가 5 되는 게 뭐야? 5랑 마이너스 5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5랑 마이너스 5 사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안에가. 이 안에가. 끝입니다. 이거 푸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 암기해서 푸는 거야. 제일 기본적인 유형일 때. 소영이 갔나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당연히 작다 라인 했으니까 뭐 하겠어? 크다 라인 하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크다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얘 기준 여기네. 그럼 우리 한번 체크 좀 해볼까요? 여기가 2야. 그럼 2보다 큰 애들이네. 여기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이네. 그래서 이렇게 x값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일 때는요. x가 2보다 커야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얘는 그래서 쌤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세 글자로 맞춰서 풀 거면 얘는 약간 양 끝값입니다. 약간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절대값을 먼저 풀자고 했죠. 절대값이 2 되는 값이 뭐야? 뿔마 2. 근데 그거보다 양 끝에 있는 값 맞습니까? 그래서 양 끝값. 아니면 이렇게 벌어진다고 해서 벌어지는 값. 이렇게도 기억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한글로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쌤이랑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위에서 한 작을 때는 너무 쉬워요. 사이값이니까 우리가 약속하기를. 근데 이 클 때는 말이 좀 많아. 뭐 한 가지만 단정 짓게는 이제 쌤이 계속 말할 거니까 뭐 양끝값을 쓰든 벌어지는 값을 쓰든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를 쓸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아요. 절대값 x가 2가 되는 값이 뭐 있어? 뿔마 2. 그럼 그 중에 누가 커? 2가 크잖아. 큰 놈보다 크잖아. 작은 놈보다 작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써진다. 그래서 좀 다른 점은 이들은 절대 안 겹쳐요. 왜? 2보다 큰 거랑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는 안 겹치거든. 그래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돼요. 가볼까요? 외워서 푸는 거예요. 우리 암기해서. 가볼게요. 크다네? 양끝값. 그럼 누구랑 누구랑 양끝이냐? 절대값이 2가 되는 값. 뭐 있어요? 뿔마 2. 그래서 지금 절대값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어떤 값이 나와 있으면은 분명 값이 두 개 나올 건데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오른쪽 거 플러스 오른쪽 거 마이너스 2잖아. 오른쪽 거 플러스 오른쪽 거 마이너스. 알겠죠? 뿔마 2가 오른쪽 거 값을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외우세요. 그럼 가볼게요. 크다네? 큰 놈 누구야? 플러스 붙인 거. 큰 놈보다 크다. 또는 작은 놈. 작은 놈보다 작다. 끝이라고. 그래서 지금 계산하게 되면은 넘어가면은 3분의 4. 넘어가게 되면은 얘 넘어가면 0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절대 안 겹치거든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절대값 뭐일 때? 하나짜리일 때 외워서 푸는 거야. 알겠지? 한 가지 더 설명하고 문제가 더 쉬워. 문제 풀고 설명해 줄게.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외워서 풀자고. 알겠죠?
연습 빨리 하면 돼. 작다네 사이값. 근데 절대값이 21이래? 그럼 우리가 값은 누구라고요? 오른쪽 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생각할게. 정리해줘. 절대값이 21이야? 그럼 이놈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인데 작다네? 야, x 기준 작다네? 그럼 사이값이라고. 근데 여기 누가 들어오면 돼요? 여기 안에 있는 절대값이 들어오면 돼요. 약분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봐야죠 앞에. 보겠습니다. 크다네? 뭐야 아까 다 절대값이 5가 되는 값.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 있는데 크다네? 어떻게 보자고요? 큰 놈보다 크다. 작은 놈보다 작다. 이 상태에서 넘어가면은 3분의 7. 넘어가면은 또는까지. 둘은 겹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제일 기본입니다. 근데 쌤이 아까 왜 그 절대값 되는 값을 플러스랑 마이너스라고 얘기해줬냐면요. 요거일 때도 돼요. 이렇게 오른쪽이 다항식일 때도 돼. 그럼 똑같이 풀면 돼요. 뭐라고 얘들아? 작단의 사이값.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한 번. 요거 마이너스 한 번. 그 무슨 말이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라는 거죠? 무슨 값이라고? 사이값. 끝.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 문제 아까 어떻게 풀겠죠?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맞아요? 기억나? 왼쪽 풀어. 1 버려. 넘어가. 3x가 0보다 크다. x는 0보다 크다. 하나. 오른쪽 풀어. x 넘어가. 1 넘어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냥 둘이 공통인은 없을 거니까 이렇게 끝내주면 되고. 됐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암기하는 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얘들아 우리가 왜 배우냐? 절대값이 한 개만 있진 않아요, 문제. 두 개도 나오고요. 뭐 어려운 건 세 개도 나오고. 뭐 아까 문제 보니까 막 겹쳐 있더라고. 뭐 절대값이. 난리 났어. 이런 거 풀려고 이제 2번, 3번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2번은요. 약간 정의를 좀 이용해서 공부한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이냐? 나는 아까 절대값 이거 어떻게 풀자고 했었죠? 얘는 어떻게 나와, 절대값이? x로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x로 나올 수 있지. 근데 그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죠? 이거 이제 x로 나오려면은 이 값이 양수여야 되는데 양수라는 표현보다 뭐냐면요. 0이 되는 값으로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는 값인데 만약에 0보다 큰 숫자가 와봐. 그게 양수잖아.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가 나오는 거고 0보다 작은 애들 음수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 양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은 저 문제 아니 말고 2번 이거를 외워서 풀어도 되는데 2번처럼 풀 거면 어떻게 풀자고 하는 거냐면요. 이 절대값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양수야 음수야? 모른다고. x에 뭐를 집어넣어야 따라 다른다고요. 근데 그 x를 어떻게 기준 잡는 거냐면은 00으로 잡는 게 아니고 여기 0이 되는 값. 뭐 있어? 5. 5로 기준을 잡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볼게요. x가 5 이상이어봐. 6 넣어봐. 뭐야? 아 지금 반대로 해서 음수구나. 얘는 마이너스 x 좀 헷갈리겠다. 일단 한번 잘 풀어볼게요. x가 5를 집어 넣어볼게요. 그럼 음수네? 그럼 음수면 어떻게 나와야 돼?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죠. 그럼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 범위일 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범위를 합쳐줘야 돼. 우리가 마이너스로 풀겠다는 거는 5 이상일 때만 푸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를 합쳤으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5 이상 9 미만. 두 번째. 이번에 x가 5보다 작아 볼게요. 뭐 4 넣어봐. 양수네? 그럼 양수는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야죠. 그럼 1보다 큰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딱 여기까지만. 5부터 1 사이까지만. 그럼 볼게요. 내가 절대값 범위를 나눠서 풀었는데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대. 근데 잘 봐. 범위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5 이상 9 미만이야. 이거 이제 범위를 합쳐줘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해서 멈췄는데 그 다음 건 5 이상이랑 9 미만이네. 그 범위가 어떻게 돼? 합쳐진다는 거죠. 그럼 최종적인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1부터 9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좀 길죠? 근데 이게 정석적인 풀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죠? 근데 아까 우리가 한 거를 풀면 더 빨리 나온다는 거야. 작네? 사이값이니까 큰 거랑 작은 거 사이. 혹시 이런 거에서 부등식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요. 아까는 문자가 나와서 좀 우리가 따로따로 풀었지만 이게 약간 부등식, 등식이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5를 없애고 싶죠.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5를 빼도 돼요. 세 변에 다. 다 빼. 5 뺄 거야? 나 x 궁금한데? 그럼 이 세 변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겠죠? 그래도 답이 어때? 얘랑 똑같지. 어때? 암기한 게 더 쉬워. 근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2개짜리 풀 때 좀 도움이 된다. 됐나요? 마지막 거. 마지막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괜히 지웠다 이거. 비교해 주려고 했는데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 했죠? 마지막 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너네가 이해를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쌤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2차 부등식이라고 했잖아요. 2차 부등식 이런 겁니다. 2차식 부등식. 근데 2차 부등식은요 다 그래프 그려서 풀 거예요. 쌤이 다 그래프 그려서 알려줄 겁니다. 이 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외우긴 하겠지만 그 나오는 이유가 그래프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외워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라는 표현은 무슨 함수? 2차 함수. y는요? x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프랑 친해져야 돼요. 됐나요? 그럼 볼게.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건데 이 그래프 그릴 때 방금 이용했던 문제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쌤이 절대값 그래프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 순서를 뭐로 잡을까? 일단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볼게요. 잘 봐. 너네가 이 그래프가 지금 이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번 활용해야 되는구나. 이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생각해볼게요. 절대값 x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 말은 이 절대값 x를 그래프를 그리려면 너네 어쩔 수 없이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뭐일 때랑? 0 이상일 때랑 0 미만일 때랑. 그럼 0 이상의 표현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0 이상. 여기는 뭐 그리래? 얘를 그냥 y는 x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래. 그럼 y는 x 뭐야? 요거잖아. 근데 어디만? 0 이상만. 여긴 못 그려. 두 번째. 이번에 절대값 x가 범위가 음수여봐요. 그럼 마이너스 x로 생각을 하네. 그럼 y는 마이너스 x처럼 그리는 거예요. 어디는? 왼쪽 땅은. 그럼 마이너스 x가 어떻게 생겼어? 감소함수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 땅만 그리는 거니까 딱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죠. 여긴 안 그리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x 그래프입니다. 절대값 x 그래프. 좀 외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y는 절대값에 1차 함수가 들어가 있으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V자입니다. V자. 알겠죠? 근데 이거를 더 빨리 그리는 방법이 이거예요. 잘 봐. 이해 못 그리는 사람 없죠? 절대값 떼고 그리는 거야, 첫 번째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값을 씌운다는 표현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요? 양수랑 0밖에 안 나와. 근데 왼쪽이 y값이잖아요. y값. 그럼 이 y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절대값인데 음수가 어떻게 나와?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죠. 원래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같은 애 얘가 마이너스 1을 치면 뭐로 바뀌는 거야? 1로 바뀌는 거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었겠죠? 마이너스 2 내면 원래는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이 뭐로 바뀐다고요? 2로 바뀌어요. 2로. 그래서 여기 범위가 음수 애들이 다 부호가 바뀌어서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승천해요. 승천. 이런 느낌으로.
약간 뒤집어 깐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V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빨리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떼고 그리고 뒤집어 까기 해석을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쌤 말은. 이다 두 개짜리일 때도 쌤이 정의 이용해서 푸는 거랑 그래프 이용해서 풀는 거 두 개 알려줄 거니까 잘 봐주시고 보겠습니다. 요거 그래프 그려볼 건데 이 부등식을 쌤이 풀고 싶다고 했었죠? 우리 오른쪽은 신경 안 쓸 거야. 마지막에 신경 써주시고요. 왼쪽 거 풀어볼게요. 이거 뭐 하자고요? 그래프 그릴 건데 그래프 어떻게 그리자고요? 뭐 범위를 나눠서 그리는 거 좋지만 그냥 이게 제일 좋아. 이거 그냥 그려줘. 5-x 어떻게 그려 그래프? 5 끝.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 버렸네? 어디가 안 된다고요? 음수 부분 없다고. 그럼 뭐 해야 돼? 뒤집어 까야지. 됐어? 그럼 이게 그래프가 끝이에요. 얼마나 쉬워. 그럼 이 그래프랑 이제 뭘 비교하는 거야? 4. 그럼 4라는 표현이 뭐야? 우리가 얘를 y는 그럼 오른쪽도 y는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y는 4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근데 y는 4 뭐겠어? 이거 무슨 선이야? 가로선. 이게 y는 4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말한 이거예요. y는 4, 4보다 작은 값이 궁금한 거야. 그럼 작다는 건 밑에 있어야겠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은 어디야?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근데 봐봐. 어차피 부등식, 방정식 뭐 구하는 거라고? x값. 우리는 여기 x값을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잘 봐요. 아, 이 함수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원래 누구 그렸죠? 5-x 그렸죠? 원래 5-x. 여기 5-x입니다. 그럼 5-x랑 4의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점 어떻게 구해요? 연립해서 구하는 거니까 갖다고 놓은 거죠. 여기 1이래. 두 번째. 요 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요 놈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쌤이 말해준 절대값 정의 있죠? 5보다 큰 쪽이네? 5보다 큰 쪽이네? 그럼 5보다 큰 쪽을 생각을 하면은 6 같은 거 넣어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얼마입니까? x-5까지. 여기는 x-5야. 그럼 이 x-5랑 얘랑 교점. 얼마예요? 9까지. 그 문제에서 말하는 y는 4보다 밑에 부분은요. 1부터 9가잖아. 답 어때? 아까랑 똑같지. 1부터 9, 1부터 9.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값 부등식을 풀 때. 그래서 제일 쉬운 거 하려다가 이 두 개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절대값 두 개짜리를 활용할 때 문제를 풀 거니까요.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절대값 두 개짜리라는 건 바로 나와 있을 거야, 밑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살짝 맛만 볼까요? 다 풀진 않고. 이렇게 절대값 두 개짜리가 나오면은 암기해서는 풀진 못해요. 방법이 없어. 그냥 절대값 해석을 하는 건데, 쌤 아까 절대값은 어떻게 해석을 하자고 했었냐면은, 얘가 지금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플러스 x인지 마이너스 x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값 해석을 하니까 (0이) 되는 값이 몇 개라는 거야. 왼쪽 0이 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오른쪽은 4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범위를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거 0이 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집어넣어봐. 그럼 얘 뭐로 풀어야 돼? 그냥 마이너스 x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다 해봐.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로 풀고 싶어. 그럼 여기는 뭐로 푸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그냥 양수로 푸는 거죠? 맞나요? 두 번째. 아니면 2번 오른쪽 절대값을 풀어보니까 오른쪽 절대값 0이 된 값이 4예요. 그럼 4를 기준으로 풀고 보니까 4보다 큰 값은 뭐로 푸는 거야? 4보다 큰 거 넣으면 얘는 그냥 x-4로 나오죠? 근데 4보다 작은 거를 푸니까 4보다 작은 거를 풀면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로 나오잖아.
그러고 보니까 범위를 나눴더니 총 몇 개로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3개로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3개로. 그래서 이 3개를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암기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잘 봐. 이쪽 라인. 뭐냐면요. 0이 되는 값 2개 있죠? 그 중에 작은 거. 작은 것보다 작다 쪽을 생각을 해볼게요.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2개 중에 작은 값보다 작은 애들 마이너스 2 넣어봐. 다 뭐예요? 다 음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는 표현은 여기 안에가 음수니까 양수로 나오려면은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라고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달고 나오라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긴 하겠죠. 됐어요? 다시. 2개 중에 큰 거 누구야? 4. 보다 큰 범위 있죠? 여기 오른쪽. 아무거나 집어넣어. 5 넣어줘. 양수. 야, 오른쪽은요. 다 플러스예요. 그럼 느낌 왔습니까? 0이 되는 값 2개를 구할 건데 왼쪽 범위는 다 음수고 오른쪽 범위 다 양수라고 하는 거야. 이들은 간단하잖아.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외우면 좋겠지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마이너스 1부터 4 아무거나 0 넣어봐. 0 넣으면 할 때 양수. 0 넣으면 음수. 그래서 가운데 값은요. 이 두 값의 사이는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2개짜리는 이렇게 범위를 3개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 이 범위를 못 나눈다? 그럼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이게 제일 무난히 나오는 문제예요. 시험에. 2개짜리 무난히 나오는 거. 그럼 당연히 잘 오답 해놔야겠죠. 됐나요? 뒤에 문제 있으니까 뒤에 문제 풀어줄 건데 범위는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빨리 정리해볼게. 처음에 우리 어떻게 나눴죠? 절대값 0이 되는 값으로.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1과 4. 선생님 처음 보여줬지만 어차피 그 결론은 이거야. 여기 범위 한번 문제 풀 거고요. 여기 범위 먼저 풀 거고 여기 범위 하나 문제 푸는 거야. 총 3개 범위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죠? 여기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일 때는 절대값 2개가 다 마이너스. 오른쪽 범위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플러스. 근데 마지막 여기 마이너스 1과 4 사이 부분은 분명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질 거다. 됐나요? 문제 볼게요. 지금 실수 A, B, C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골라달래요. 혹시 첫 번째 내용 기억나십니까? 쌤이 아까 살짝 성질하면서 설명해 줬었는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참이겠죠? 두 번째. 지금 쌤이 이렇게 문자로 설명을 해주지만 너네 문제를 풀 때 얘들아 좀 이해가 안 가면요. 숫자를 직접 넣으셔도 돼요. 실수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서 풀어도 돼.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우면은 뭐 제일 만만한 거 뭐 있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런 거 있겠죠. A랑 D 곱하면은 마이너스 4. B랑 C 곱하면은 마이너스. 그냥 둘 중에 누가 커? 숫자가 작은 게 크죠. 틀렸고. 디귿 볼게요. 디귿은 넘길게. 문제가 얘지. 요거 요렇게 진행해 볼게요. 그럼 쌤 뭐 한 거야? B 이항하고 C 이항한 거거든요. 그럼 상관이 없어요. 부동 안 바뀌고. 두 번째. 조건에서도 요거 있죠? 이거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A가 B보다 크대. 넘길게. C가 D보다 작대. 넘길게. 그러면 A-B는 양수죠. C-D는 음수고 무조건 양수가 크죠. 답은 기억과 디귿. 기본적인 부등식 푸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1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 뭐 x 말고 다 넘겨져 있잖아. 그럼 x 나눠야지. 그럼 x를 나누려고 해봤더니 나눴더니 뭐가 이상하네? 이렇게 부등식 해를 풀었더니요. 해가 이렇게 나왔대. 그럼 뭐 알려주는겨? 나눈 애가 음수다.
알려준 거고. 이 해가 이 해래요. 그럼 뭐 이거밖에 없지 않겠어?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각선의 곱.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A. 넘어가면 A 마이너스 B는 2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음수니까 1 마이너스 A가 음수까지. A는 1보다 크다. 근데 이건 뭐 도움이 안 되고요. 그냥 이거만 먼저 풀면 될 것 같아요. A 마이너스 B가 2니까 집어넣으면 2X가 6 이상, X는 3 이상까지. 쉬운 문제가 중간중간에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충분히 잘 풀어서 맞춰와 주세요. 연립부등식입니다. 위에 1차, 밑에 1차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3x, 마이너스 5, 5x, 4까지. x는 5분의 4 이상. 두 번째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3, x는 1, 2야. 혹시 이둘 해 합쳐질까요? 안 합쳐질까요? 합쳐집니다. 5분의 4 이상 1, 2하니까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5분의 4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합쳐집니다. 이게 잘 안 보이면 그리세요. 알겠죠? 빼달래. 뒤에 거에서 앞에 거 5분의 1. 요거 쌤이 아까 말해줬었죠? 우리 오늘 이거 배운 거야.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푸는 거예요. 가볼게요. 2x 마이너스 2 x 더하기 4 하나, x 더하기 4 3x 마이너스 4까지. 여기는 x 6, 2x 8, x는 4 이상. 둘이 합쳐져 안 합쳐져? 합쳐져요. 6보다 작고 4 이하니까 요거 만족하는 정수 x값의 합 4랑 5. 문제를 봤더니 해가 없는 것이래요. 해가 없을 수 있나? 안 겹치면 없죠. 그래서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했었지. 해가 뭐밖에 없어? 11밖에 없지. 이런 거 다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빨리 해볼까요? 요거는 건들 거 없고 요놈 양변에 마이너스 2 나눌게. 같은 방향이네? 요거는 솔직히 우리가 아마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수직선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금방 하잖아. 두 줄 3보다 크다. 공통인에 있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넘길게요. 바로 12. 이거 바로 풀자. 2 이상 4 미만이니까 둘이 합치면 되겠죠? 4번. 요는 얼마 곱할까? 0.5랑 1.5. 11 곱해도 되고 보는 거지. 눈 떠 똑바로. 10 곱할게요. 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아까 1번이랑 똑같다. 해 얼마? 마3. 그래서 1, 2, 3, 4를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답은 5번. 해볼게요. 6x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밑에 건 12 곱해야겠죠? 4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5. 3x 1. x는 3분의 1까지. 해가 왜 없을까? 한 놈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한 놈은 3분의 1 이상. 해가 없죠. 이런 것도 충분히 할 만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마음이 편해요. 일단 부등식 풀어. 못 푸는 사람 없을 거야. x 한쪽에 몰고 나머지 숫자 몰고 x 앞에 곱해진 숫자로 나누고 마이너스 조심하시고 x 한쪽에 몰고 나머지 한쪽에 몰고 이런 내용인데 약간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 둘을 합쳐서 나온 해가 째야. 그럼 뭔 말이냐? 부등호로 문제 푸는 거예요. 부등호로. 뭐 이하네? 뭐 이상이라고 말해야 되나? x 기준이니까. 이하 맞죠? 그럼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얘가 3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마이너스 4 초과네? 그게 뭐야? b 초과가 4, x라는데? 그럼 이 b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a는 11, b는 마4, 7까지.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세요. 해를 갖지 않다.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표현은 수직선을 좀 그려봐야 돼. 알겠죠? 첫 번째 거 풀게요. 쉽죠?
두 번째 거만 잘 풀어봅시다. 그럼 일단 해를 그려볼 건데 얘는 4 이하야? 이런 것도 너네 방향 잘 구분해야 돼요. 요 놈은 3a-5 이상이니까 이쪽 방향이거든요? 근데 공통인 애가 없어야 돼. 그럼 이거 어디 있어야겠어?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다는 표현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거 수직선이에요. 일어나. 그 위치상 지금 딱 뭐야? 4가 3a-5보다 왼쪽 오른쪽에 있네? 끝. 근데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이 부등식 왜 어렵냐? 등식은 등호가 하나잖아. 부등식은 부등호가 양쪽 방향으로 두 개씩 있어요. 얘인지 얘인지를 좀 구분해 줘야 돼. 근데 이제 얘인지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같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쌤 이렇게 알려줘. 3a-5가 4여봐. 4 이하랑 4 이상이랑 해가 없나요? 있죠, 4. 그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지워야 돼. 그래서 우린 요거만 푸시면 됩니다. 넘어갈까요? 9. 약분하면 a는 3보다 크다. 이런 것도 좀 어려워요. 부등식이 너네가 중2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알죠? 위에 거 얼마 곱할까? 10 곱해도 되고 5 곱해도 되고 표현대로 해주세요. 20 조심해야 되고 6x 24 x는 4보다 작다. 등대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x는 a-1까지. 그럼 지금 얘랑 이제 또 공통인 해를 구해줘야 되는데 읽어보면 공통인 해가 있대. 그래? 그럼 겹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 놈은 4보다 작다고 한 놈은 a-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근데 잘 읽어봐. 여기에 정수 x가 2개만 있어야 된대. 그럼 4보다 작은 거 뭐 있어? 3, 2. 그럼 1은 어디 있어야 돼? 밖에. 그럼 이거 쌤이 뭘 알려주고 싶냐? 이놈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 1과 2 사이에 있잖아. 그럼 이거야. 1과 2 사이. 근데 아까 말했죠? 부등호는 하나씩 더 있다고? 요건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이렇게 등호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냐면요. 1이 등호 넣고 싶어? 그럼 이 여기 주황색 얘가 직접 1이 돼봐. 여기 지금 여기 빵 뚫려 있어요. 너네 1보다 큰 거랑 4보다 작은 거에 2, 3 들어올 수 있냐? 다시 1보다 크다랑 4보다 작다에 2, 3 들어올 수 있어? 정수? 들어올 수 있죠? 그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이렇게 2의 등호를 넣는다는 표현은 a-1이 2여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2보다 큰 거랑 4보다 작은 거에 2, 3 들어올 수 있어? 2보다 큰 거니까? 못 들어오죠? 2보다 크다니까? 그럼 안 돼. 그래서 오른쪽은 빼고 왼쪽은 넣어야 돼요. 그럼 양변에 이런 거 쌤 말하는 게 이거야. 잘 봐. 등식이랑 똑같다고. 아, 요놈 1만 빼고 싶은데 양변에 1 더하면 돼요. 괜찮아. 이렇게. 됐나요? 쭉 하고 쉽게 어차피 우리 이것만 마무리 되는 거니까. 이 활용 문제는 잘 나옵니다. 내신 뭐 교과서나 이런 거 잘 나와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잘 오답해 두시고 약간 이게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뭐 있냐면은 의자에 첫 번째 4명씩 앉고 싶대. 근데 의자가 몇 개인지 모르거든요. 그럼 의자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X개라는 의자에 4명씩 앉았어. 그럼 총 몇 명 앉은 거야? 4명 앉은 거지. 4X 앉은 거죠? 근데 10명이 서 있대. 그럼 총 학생 수는 몇 명이겠어? 의자에 앉은 4X명. 의자에 못 앉은 10명. 총 4X 더하기 10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지. 10명 못 앉네. 다 일어나. 다시 의자에 몇 명씩 앉힌 거예요? 5명씩 앉힌 거예요. 그럼 몇 명 앉았겠어? 의자 X개라며. 5명씩 앉아봐. 5X명 앉혔겠죠. 근데 앉혀보니까 의자가 남네.
몇 개? 7개. 그럼 무슨 말입니까? X개 의자에 다 앉은 게 아니야. 그럼 5명씩 앉은 의자는 어디서 끝났겠어요? 여기. 총 X에서 아무도 안 앉은 의자 7개 빼야죠. 그럼 몇 명 앉은 거야? 5명이 몇 개 의자? X개에서 7개를 뺀 X-7개에 앉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됐어? 잘 봐. 이렇게 했더니 부등식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게 학생 수고 이게 학생 수야. 그럼 부등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의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의자가. 왜냐면 잘 들어봐. 너네가 이제 학생 수를 반장이야. 뭐 회장이야. 5명씩 앉혀봐. 그럼 쭉쭉쭉 앉혔어. 근데 이제 마지막 결과는 이거야. 쌤, 의자는 7개 남았어요. 여긴 아무도 안 앉은 거죠. 근데 마지막 의자에 몇 명 앉았는지는 몰라. 앉긴 앉힌 거야. 왜? 남은 의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8번째 의자는 남은 의자는 아니에요. 앉긴 앉았는데 5명인지 4명인지 3명인지 2명인지 1명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지. 최소가 1명, 최대가 5명인데 쌤은 어떻게 푸냐면요. 우리가 방금 이 5x 빼기 7을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은 의자 개수, 이 의자에 앉은 사람. 근데 여기는 몇 명 앉았는지 모른다며. 그래서 나는 빈 의자 말고 마지막 의자도 뺄 겁니다. 마지막 의자도 빼주시고요. 마지막 의자에 앉은 사람을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할 건데 제일 작은 값 얼마? 1. 제일 큰 값 얼마? 5명. 그래서 이 학생 수랑 이 학생 수 사이거든요. 전체 학생 수는. 근데 그게 몇 명이야? 아까 4명씩 앉혔을 때 알려준 4x 더하기 10명. 이거 부등식 풀면 돼요. 그래서 의자 문제는 맨 마지막 의자가 중요하다. 소영이 보고 있죠? 이거 가로 치겠습니다. 5x 마이너스 40 4x 더하기 10 5x 마이너스 40 풀면 답은 나와요. 알겠죠? 합쳐 지져 45랑 49니까 45부터 49까지 47 보기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왔다. 개꿀 문제. 우리 암기해서 풀기로 했죠? 풀어보겠습니다. 절대값이 11 되는 값 11 마이너스 11 크다네. 뭐로 풀자고 했어요? 8 마이너스 3x는 큰 놈보다 크고 8 마이너스 3x는 작은 놈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됐나요? 위에 풀어볼게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잠깐만 19 x는 3분의 19보다 크다. 자연수 x의 최소값이니까 여기서밖에 안 나올 것 같아. 6점대 7. 오른쪽에 다항식이 있어도 꿀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3x 마이너스 1 x 더하기 5 어떻게 풀자고 했죠? 똑같이 풀자고 했었죠? 작단의 사이값. 한놈 뭐라고요? 오른쪽 그냥 플러스. 한놈 뭐라고? 이거 마이너스 붙인 거. 넘어가면 4x. 넘어오면 3. 넘어가면 2x. 넘어오면 6. x는 3. 이거랑 이거 합쳐. 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거에서 이거 빼달래. 마이너스 4. 나왔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알겠죠? 집중해서 봐주세요. 집중해서 보고 여기 밑에 B단계 다른 문제 하나라도 맞추면 성공한 거야. 일단 범위부터 나오자고 했었는데 어떻게 나오자고 했죠? 0이 되는 값으로. 0이 되는 값 뭐 있어? 왼쪽 0, 3. 그래서 범위도 나누는 거, 범위를 아마 이게 그 주관식, 서술형 같은 거에 나오면요. 범위도 잘 써야 하기 때문에 범위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여기 범위 뭐라고 쓰자고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 여기 범위 뭐라고 쓰자고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여기 사이 범위 뭐라고 쓰자고요? 0이랑 3 사이니까 0이랑 3 사이.
근데 이 등호는 이 범위가 이어지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꼭 이상에 쓸 필요 없어. 여기다 써도 돼. 근데 지금 0은 어때?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썼지. 이러면 안 돼. 한쪽은 써줘야 돼. 근데 이 보통 너네가 이상과 미만으로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니고 책에 보통 이상과 미만으로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쌤은 이상이랑 미만으로 쓰는 거야. 얘 마음대로 붙여도 돼. 둘 다 붙이는 건 없어. 한쪽만 이어지기만 하게. 그래서 이렇게 범위 나눠주시고요. 처음 대표 문제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 풀겠습니다. 가볼게요. x가 0보다 작은 거 집어넣어줘. 아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 음수. 쌤은 여기 다 음수라고 했었죠. 음수라는 건 다 반대로 나와요. 양면 마이너스 1로 나눌게. 요거랑 범위를 합치는 거야. 0보다 큰 거랑 마이너스 1 이하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쌤 뭐라고 했죠? 두 줄 체크되어 있는 부분. 여기 공통이거든. 답은 일단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여기 뭐라고요? 모르면 넣으라고. 아무거나 1 넣어봐. 왼쪽 양수, 오른쪽 음수. 왼쪽은 그대로, 오른쪽 마이너스 하고. 근데 이게 약간 팁이 마이너스 돼 있는 거 여기 앞에 써 있기 때문에 식만 잘 쓰면요. 이거 왼쪽은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잘 봐야 돼. 이 범위 내에서 절대값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네. 맞는 부등식이 아니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부등식 답이 없다는 거야. 끝. 마지막 3 이상 가볼게요. 기억나시죠? 마마, 뿔뿔. 기억 안 나면 이거보다 큰 4 같은 거 숫자 넣어보라고. 알겠죠? 뿔뿔은 제일 쉬워요. 그냥 너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되기 때문에. 얘가 답이 아니야. 얘랑 합쳐야 돼. 알겠죠? 3 이상은 문제 원래 처음 범위. 우리가 구한 건 4 이상. 공통범위 두 줄. 답은 이거랑 이거. 그럼 마이너스 1 이상과 4 이상이니까 답은 더하면 3까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풀이고,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내용 그래프까지 알려줬었죠? 그래프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똑같아. 풀이 방법은 0이랑 3 나눠주시고요. 어디까지 똑같냐면요. 이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여기 계산까지는 해야 돼.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오른쪽 계산 안 할 거야. 이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고 이 절대값만 풀어주시면 돼요. 절대값만. 알겠죠? 왼쪽에 잘 쓸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 3이라는 그래프. 2x 빼기 3이라는 그래프. 그 다음에 이 선을 경계로 그래프가 바뀌어요. 아까 기억나지? 우리 아까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렸어?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0이 되니까 기준으로 그래프가 바뀌잖아. 양수는 그냥 양수고 음수는 뒤집어 까고. 그냥 이 경계로 바뀌는 거야. 경계로. 경계가 얼마야? 0이랑 3 아니요. 0 넣어. 얼마 나와? 3. 무슨 함수? 감소. 0부터 3은 그냥 3이야. 아까 세로 가로선 y는 3. 2x 빼기 3. 3일 때부터 시작이잖아. 3 넣어줘. 3. 증가함수. 요거요. 이 식이 저 절대값 두 개를 푼 식이에요. 근데 이 식과 5 이상이고 싶은 거네. 근데 볼게요. 이게 3이라며. 0 넣을 때 3, 3 넣을 때 3이었잖아. 그럼 이게 3이면 5는 어디겠어? 5는 이쯤 있겠죠. 근데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궁금한 거니까 어디가 궁금한 거예요? 이 오른쪽 날개나 왼쪽 날개가 궁금한 거죠. 그럼 아까 말했지. 부등식은 뭘 구하는 거라고? x값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여기를 구해줘야 돼. 여기를. 여기 x값 여기를. 그럼 뭐를 구하냐? 두 함수의 교점이니까 오른쪽 보라색 누구요? 요거랑 얘의 교점. 여기 노란색 그래프 맞죠? 여기 왼쪽이랑 5랑 교점.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려면은 x값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x가 4
이상. 왜냐면 아까 여기 5에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요 값일 때도 가능한 거거든요. 왼쪽도 보면은 마이너스 1일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1 이하까지. 얘랑 보니까 답이 똑같죠. 됐나요? 라스트. 요건 얘들아 절대값을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해석 think. 잘 봐. 절대값 2x 빼기 3이 1 넘길게요. a-1보다 크고 싶대. 근데 생각해볼게요.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 싶대.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성립하고 싶대. 근데 봐요. 뭐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쌤이 아까 절대값은 항상 무슨 값이 나온다고 했었죠? 0 또는 양수. 0 아니면 양수야. 맞나요? 그럼 볼게. 만약 오른쪽 a-1이 이거 봐. 0보다 크다 해봐. 그럼 여기는 지금 0이 포함돼 있어? 안 되죠. 그럼 x가 2분의 3일 때는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0이랑 양수기 때문에 분명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0도 돼야 되고 양수도 돼야 돼. 만약 볼게. 오른쪽이 3보다 크다 해봐. 그럼 여기는 누가 없어? 3도 없고 뭐 2도 없고 1도 없는 거잖아. 안 돼요. 그럼 뭔 말이냐? 왼쪽 값이 0이랑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값이 뭐가 있으면 항상 성립하냐? 음수가 들어오면 항상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2x 빼기 3이 마이너스 1보다 커. 그럼 x에 뭘 집어넣든 양수 아니면 0인데 그게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음수. 그럼 a-1이 0보다 작다니까 a는 1보다